안녕하세요, 스토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뛰어난 운동 능력의 소유자, 월드 클래스 윙어이자 유독 큰 경기에 강했던 남자, 그리고 웨일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로 기억되는 남자, 바로 가레스 베일입니다. 베일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1989년 7월 16일 웨일스의 수도 카디프에서 태어난 베일. 어린 시절 베일은 축구 선수였던 삼촌 크리스 파이크의 경기를 자주 보러 다녔다고 합니다. 이로써 자연스럽게 축구와 가까워졌던 베일이었고, 그런 축구에 대한 열정이 그의 첫 번째 클럽인 카디프 시민 서비스 풋볼 클럽에 입단하는 계기가 되죠. 그렇게 축구와 함께 9살이 됐던 베일은 6대6 축구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그 대회에 마침 사우스햄튼의 스카우터가 찾아왔었고, 당시 스카우터였던 러딕은 베일이 어린 나이 그리고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는데요. 그와 함께 웨일스에서 정말 많은 대회를 봤지만 베일 같은 선수는 본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죠. 그렇게 베일은 런던 근교에 위치했던 사우스햄튼 아카데미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디프에서 동시에 학업을 이어가는데요. 당시 그는 하키, 육상, 럭비 등 다른 스포츠들에서도 모두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었고, 특히 14살의 어린 나이에 100m 달리기를 11.4초에 주파할 만큼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또 그의 뛰어난 축구 실력 때문에 베일은 왼발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원터치로만 축구를 해야 한다라는 교내 규칙까지 생겼다고 하죠. 그리고 16살이 되던 해 당시 챔피언십에 속해 있던 사우스햄튼은 베일을 빠르게 프로에 데뷔시킵니다. 이로써 베일은 16세 275일의 나이로 월콧에 이어 사우스햄튼 역대 두 번째 최연소 데뷔를 기록했고, 그와 동시에 할머니의 국적인 잉글랜드 대표팀을 포기하고 웨일스를 선택하면서 웨일스 대표팀에도 16세 315일의 나이로 최연소 데뷔를 기록하게 되죠. 본격적인 프로 첫 시즌이었던 06-07 시즌, 베일은 프리킥으로 골을 넣으며 프로 데뷔골을 기록했고, 뛰어난 킥 능력으로 계속해서 프리킥을 전담하게 되면서 챔피언십 내에서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로 불리게 됩니다. 그와 함께 왼쪽 측면 수비수로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베일은 리그에서 가장 각광받는 선수로 거듭나죠. 그리고 10월에 있었던 유로 2008 예선에서는 또 한 번의 프리킥 득점을 기록하며 웨일스 역대 최연소 득점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상적인 프로 첫 풀시즌을 보냈던 베일. 시즌이 끝난 후 당시 왼쪽 풀백 중 가장 창조적인 선수라는 평가를 받으며 언론들로부터 기대를 받았고, 그와 함께 챔피언십 베스트 11에 선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우스햄튼의 승격에 실패하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토트넘은 2007년 5월 베일을 영입하죠. 그렇게 큰 기대를 안고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가레스 베일. 그에 걸맞게 곧바로 맨유와의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고, 자신의 첫 북런던 더비에서는 프리킥골까지 기록하며 가치를 증명해갔던 베일이었습니다. 이후 08-09 시즌에는 이영표 선수가 쓰던 등번호 3번을 물려받았고 꾸준히 출전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베일이 리그 경기에 나서기만 하면 토트넘은 승리하지 못한다는 징크스가 있었고, 두 시즌 동안 리그 24경기를 출전하면서 단 한 번의 승리도 경험하지 못했던 베일이었습니다. 결국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베일의 저주라는 말까지 생기기도 하죠. 그와 함께 공격력과 창의성은 뛰어났지만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베일은 당시 팀의 또 다른 측면 수비수였던 아수에코트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워낙 어린 나이에 프로에 데뷔한 베일이었기에 실망하기는 일렀는데요. 이후 09-10 시즌 초에 펼쳐졌던 벌리와의 경기에서 교체로 출전하며 토트넘 소속 리그 첫 승을 맛봤고, 이후 아수에코트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선발 기회도 돌려갑니다. 이후 1월 플럼과의 경기에서는 첫 선발승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리고 아수에코트의 복귀 이후 레드넥 감독은 이 둘의 공존을 위해 베일을 레프트 윙으로 기용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보답하듯 베일은 4월에 연달아서 펼쳐졌던 아스날과 첼시의 경기에서 모두 결승골을 기록하며 2010년 4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활약이 토트넘에게 첫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안겨주게 되죠. 그렇게 꾸준히 성장했던 베일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경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주세페 메아차에서 펼쳐졌던 인터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당시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인터밀란과 첫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나섰던 토트넘의 경기였기에 인터밀란의 압도적인 우세가 예상됐었습니다. 하지만 베일은 당시 세계 최고의 우측 풀백이었던 마이콘을 완전히 무너뜨리며 프로 데뷔 첫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팀은 4대3으로 패하긴 했지만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충분했죠. 이후 화이트하트 레인에서 펼쳐졌던 홈 경기에서는 특유의 치다를 앞세워 마이콘을 그야말로 찢어버리는데요. 그와 함께 2어시스트를 기록, 팀을 3대1 승리로 이끌며 당시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뜨거운 스타가 됐던 베일이었습니다. 그런 베일에게 여러 러브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맨시티, 맨유, 바르셀로나 등 수많은 빅클럽들과 링크가 났었지만 베일은 팀에 남을 것이라고 밝히죠. 그렇게 데뷔 이후 가장 뜨거웠던 10-11 시즌,
그 결과 베일은 PFA 올해의 선수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말에는 UEFA 올해의 팀에 선정됐고 2012년 1월에는 다시 한번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죠. 그리고 맞이한 12-13 시즌 베일은 더 이상 자신이 레프트백이 아니라며 등번호도 3번에서 11번으로 바꾸는데요. 이후 맨유와의 경기에서는 득점을 기록하며 토트넘에게 23년 만에 올드 트래포드 승리를 안겨줬고 유로파리그 32강 리옹과의 경기에서는 엄청난 원더골과 함께 팀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게 됩니다. 당시 10경기에서 10골을 기록했던 베일은 이미 세계 정상급 측면 공격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에는 다시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 그 시즌 말에는 PFA 올해의 선수와 올해의 영플레이어상, 그리고 FWA 올해 축구 선수상까지 수상하게 됐죠. 이 세 개의 상을 모두 수상했던 선수는 2007년 호날두가 유일했었고 베일도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200번째 출전까지 알리며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까지 수상했던 가레스 베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여름 이번에 베일은 레알 마드리드와 강하게 링크가 났는데요. 당시 레알 마드리드는 1억 유로에 가까운 기록적인 이적료를 제시했고 세계 최고가 되길 원했던 베일은 그렇게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일의 라리가 적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즌 초 부상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이적 후 16경기 중 5경기만 풀타임을 뛰며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와 함께 팬들의 걱정도 커져만 갔죠. 이후 선발로 출전했던 첫 엘클락시코에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며 언론들로부터 질타를 받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를 털어내듯 4-2에 펼쳐졌던 세비야전에서 2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됐고 이후 있었던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유벤투스와 갈라타사라이를 상대로 득점을 이어가며 부활을 알립니다. 그리고 4월에 있었던 바르셀로나와의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는 종료 5분을 남겨두고 폭발적인 스피드로 극적인 결승골을 기록하며 이전에 있었던 엘클락시코에서의 부진을 완전히 털어냄과 동시에 팀에게 우승컵까지 안겨줍니다. 그와 함께 시즌 20번째 득점이자 엘클락시코 첫 번째 득점을 기록했던 베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맞이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는 연장 후반 득점을 기록하며 팀을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이끌게 되죠. 이로써 데뷔 시즌 22골과 16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이적료의 가치를 증명해갔던 베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벤제마, 호날두와 구축했던 BBC 라인은 한 시즌 무려 97골을 기록하며 다음 시즌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2014-15 시즌도 산뜻하게 출발했던 베일은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3번의 메이저 대회 결승전 연속 득점이라는 기록도 세우는데요. 하지만 후반기 다시 기복을 보였던 베일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호날두와 불화설까지 피어올랐고 잦은 부상까지 겹치며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그와 함께 이적설도 피어올랐던 가레스 베일. 하지만 베일은 다음 시즌 더 강해져서 돌아오겠다는 말과 함께 이적설을 일축하죠. 그렇게 새로운 감독인 베니테스와 함께 맞이한 2015-16 시즌 베일은 포지션까지 공미로 옮기는 등 여러 시도를 하면서 부활을 노리는데요. 그렇게 11월에는 3개월 만에 득점을 기록하며 폼을 다시 끌어올렸고 이후 지난 시즌과는 달라진 모습을 점차 보여줬던 베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월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베니테스 감독은 경질이 되었고 이후 지단 감독 밑에서 활약을 이어가며 리그 19골 10개의 도움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다시 만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는 팀의 유일한 득점을 어시스트했고 수비에서도 영향력을 보여주며 승부차기 끝에 또 한 번의 비기어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와 함께 유로 예선에서도 뜨거운 활약을 보여줬던 가레스 베일. 그렇게 1958년 월드컵 이후 웨일스를 58년 만에 메이저 대회 본선으로 이끄는데요. 그렇게 맞이한 역사적인 유로 본선 무대에서는 개막전 슬로바키아전부터 달아올랐고 이후 러시아와의 경기에서도 득점을 기록하며 웨일스의 역사상 메이저 대회 역대 최다 득점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베일의 뛰어난 활약과 함께 웨일스는 북아일랜드와 벨기에를 제쳐내며 준결승까지 진출합니다. 하지만 4강에서 만난 호날두의 포르투갈을 상대로는 패배를 맛보게 되죠. 그러나 메이저 대회 진출만으로 기적이었던 웨일스. 그런 웨일스를 4강으로 이끌었던 베일은 웨일스의 영웅이 되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클럽만 넘어오면 아팠던 베일이었는데요. 잦은 부상으로 베일은 16-17 시즌 소화했던 경기보다 결정했던 경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와 함께 SNS에 골프 대회를 관전한 사진을 올리며 팬들의 미움을 샀고 이스코에게 주전 자리마저 내주게 됩니다. 그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라리가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던
가레스 베일이었습니다. 2017-18 시즌 이제는 반등이 필요했던 베일이었는데요. 4라운드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는 무려 순간속도 35km의 치달과 함께 득점을 기록하며 자신이 죽지 않았음을 증명했고 다시 득점 감각을 끌어올리며 리그 26경기에 출전 16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던 레알 마드리드는 리버풀을 만나게 되는데요. 61분 교체로 출전했던 베일은 교체된 지 2분 만에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 중 하나로 꼽히는 아름다운 득점을 기록했고 이후 후반 86분에는 먼 거리에서 때린 슈팅이 그대로 카리우스의 실수로 이어지면서 멀티골까지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최종 스코어 3대1 레알 마드리드에게 13번째 비결을 안겨준과 동시에 결승전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됐던 가레스 베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종료 후 베일은 결승전 선발 명단에 들지 못해 실망했다는 인터뷰를 밝히며 이적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그 인터뷰는 맨유와 뮌헨 이적설로 이어지게 되죠. 하지만 호날두가 유벤투스로 이적함에 따라 레알은 베일을 잔류시키고자 했고 베일도 자신의 입지가 올라감에 따라서 호날두의 빈자리를 메꾸고자 했습니다. 이후 순조로운 시즌 초반을 이어가며 리그 7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했고 8월에는 레알 마드리드 이달의 선수상까지 수상하며 다시 팀의 핵심으로 거듭납니다. 그와 함께 팀의 클럽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고 23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소속 100번째 득점을 기록하기도 하죠. 그러나 다시 시즌 후반 폼이 오락가락했던 가레스 베일. 결국 레알은 시즌 말미에 베일을 방출 명단에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베일은 계약이 3년 남았으며 쉽게 팀을 떠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밝혔고 그와 함께 경기를 못 뛰어도 골프나 계속 치면 그만이다라는 방언까지 남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베일과 지단의 감정의 골은 깊어져만 갔고 부상과 떨어진 폼으로 완전히 눈 밖으로 벗어났던 가레스 베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일도 유로 2020 출전을 위해 폼을 끌어올려야 했고 결국 친정팀인 토트넘으로 임대 이적을 하는데요. 레알을 벗어난 베일은 다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비록 과거에 비해 속도는 많이 떨어졌던 베일이었지만 3월과 4월에는 6경기에서 6골을 기록, 5월 시필드와의 경기에서는 해트트릭을 기록하기도 하죠. 그리고 다시 폼을 끌어올렸던 베일은 유로 2020에 주장으로 출전해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터키전에서는 유로 역사상 단일 경기에서 5차례 킬패스를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되기도 하는데요. 비록 웨일스와 베일은 16강에서 탈락을 했지만 이제는 메이저 대회에서 경쟁력을 갖췄던 베일과 웨일스였습니다. 그리고 2021-22 시즌 베일은 다시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옵니다. 그 시즌 라리가 5경기, 챔피언스리그 2경기 출전에 그쳤던 베일이었지만 챔피언스리그 우승 세리머니에서 레알 팬들은 베일을 따뜻하게 맞아주며 아름다운 이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월드컵을 위한 폼을 끌어올리기 위해 MLS LAFC로 이적을 했고 그곳에서 팀의 통산 첫 MLS컵 우승에 기여하며 클럽 커리어를 마무리해갑니다. 그리고 맞이한 커리어 첫 월드컵인 2022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인 미국과의 경기에서는 자신의 A매치 109번째 출전을 하며 웨일스 대표팀 최다 출전자가 되었고 그 경기에서 귀중한 동점골까지 기록하며 1958년 이후 웨일스에게 월드컵 첫 골을 안겨줍니다. 그렇게 첫 경기를 순조롭게 출발했던 웨일스. 하지만 첫 경기 득점은 웨일스의 월드컵 유일한 득점이 되었고 웨일스는 이란과 잉글랜드에게 패하며 베일의 라스트 댄스도 함께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웨일스와도 작별을 선언했던 가레스 베일은 2023년 1월 월드컵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합니다. 은퇴 이후 베일은 그토록 자신이 좋아했던 골프 선수로 데뷔하며 제2의 삶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한때 전세계 축구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가레스 베일. 우리는 다시 베일을 축구계에서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금덩이에서 금쪽이가 된 남자 베일의 이야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